천사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힐스테이트 고진역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고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10가지를 좀 추려서 문답식으로 작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 힐스테이트 고진역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가요? 실거주 요건은요. 네, 분양권 전매 가능합니다. 전매 제한은 해제되었죠. 실제 거래되고 있고요. 국토부 실거래신고 내역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은 당연히 없어졌고요. 다만 등기 후에 2년은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을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해서 66%입니다. 두 번째, 프리미엄은 얼마나 붙었나요? 프리미엄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그때그때 다 다르고요. 동호, 층, 타입, 블럭에 따라서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딱 얼마라고 정의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힐스테이트 고진역의 경우에는 1블럭이 2블럭보다 같은 비슷한 체급의 경우에는 한 2천만원 정도 더 1블럭이 2블럭보다 프리미엄이 더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5구 A타입이 5구 B타입, 그러니까 판상형이냐 타워형이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5구 A타입 판상형이 좀 더 선호도가 높고요. 프리미엄은 5구 A 같은 경우에는 6천에서 9천, 5구 B는 5천에서 8천, 1, 2블럭 토탈 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70타입 같은 경우는 현재 매물이 귀합니다. 그렇지만 나오면 8천 이상이고 84타입 34평형의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8천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실제 거래 금액은 최종 협의된 금액으로 거래는 되겠지만 현재 매물들의 계략적인 프리미엄 존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12월 10일자로 네이버 매물 포스팅 해둔 것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10일자로 포스팅을 해 두었습니다. 이걸 다운받아서 보시면 엑셀 파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다운받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앞으로 오를까요? 단적으로 얼마가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를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권해드리고 매수를 하시는 거죠. 힐스테이트 고진역 분양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핫했습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도 꽤 나왔고요. 하지만 당시에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돼서 분양권을 매매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이제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우리네 기억 속에서 분양권 전매는 잊혀져 갔죠. 그렇지만 현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한 1억 정도 기준층 타입을 기준으로 프리미엄 한 1억 정도 형성된 것을 보면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당연히 더 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저인구는 뭐 다들 알고 있는 호재들이 많이 있고 이제 시작이고 또 앞으로 용인시에 아파트 지을 땅은 처인구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인구가 다 아파트 단지가 되리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아무튼 저는 더 오른다에 한 표, 두 표, 몰표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항상 지나고 보면 그때가 제일 쌌더라고요. 자, 분양권을 사려면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가요? 이것에 대해서도 기존에 포스팅 해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를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매수할 때 얼마 필요하냐, 매도할 때 얼마 남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풀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되나요? 처분 조건 등 대출 조건이 있나요? 중도금 대출은 대출 승계는 신용불량이 아닌 경우에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다 알아봐 드릴 수는 없고
매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대출 해당 은행에서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대출 해당 은행에서 매수자가 직접 전화해서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신용이라든지 이런 걸 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그 다음에 필요서를 안내받아서 계약 진행하고 그 다음에 명의 변경일까지 구비해 두시면 됩니다. 분양권 전매 위험하지 않나요? 분양권 전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는 합니다. 분양권자가 명의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대출금 승계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불치의 사건으로 인해 제대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계약서상의 명의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 진위 여부까지도 확인하고 분양계약서상의 인감도장이나 사인도 서명 확인 대조해 봐야 되고 또 대출금 승계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미리 알아보고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 매매는 숙련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고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위험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습니다. 입주 때 전세 금액은 얼마나 가겠나요?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별로 부질없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여타 입주 아파트 그러니까 둔전일스나 보평서희 이런 것들과 비교해보고 입주 때 상황을 유추해보면 한 5구 타입은 2억 5천 70 타입 30평형이죠. 3억 선 그 다음에 84 타입 34평형 3억 5천 이상 이 정도 예상해 봅니다. 물론 입주 초기에 전세 가액으로 잡아본 거니까요. 이것 역시도 현재 상황에서는 참조만 해주시고 입주하실 분이나 전세 놓을 분들은 미루어 짐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입주 때 물량과 그때 부동산 시장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입주 때 잔금 대출, 집단 대출은 얼마나 나오나요? 계략 생각했을 때 예상되는 전세 금액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주 때 대출금 산정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양가에 프리미엄이 붙은 KB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힐스 고진, 보평 서희, 힐스 둔전 중에 어느 것이 좋은가? 각각 아파트별로 다 장단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느 아파트가 좋다라는 우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프리미엄을 보시면 어느 단지 아파트가 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지 아실 수 있고 좀 더 높은 프리미엄이 고객분들이 좀 더 선호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기 세 아파트가 모두 랜드마크가 돼서 서로의 가격을 견인해 갈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기에 서로 디스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힐스 고진도 좋고 보평서에도 좋고 힐스 둔전도 좋다 라고 해야 고림동이 좋아지는 것이고 유방동이 좋아지는 것이고 처인구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디스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깁니다. 자,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는 우리 고객분들 중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모르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왕왕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이분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고객분인가라는 의문이 들죠. 뭐 예를 들어서 힐스테이트 이거 분양 언제 해요? 뭐 피가 붙었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뜨아합니다. 뭐 이분한테 뭐 피 얘기하면 어떤 답변이 올지 예상되죠. 자, 근데 이런 질문 하신 분 없을 것 같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한테 당연히 성의 있는 답변이 갈 수 있을까요?
저도 사람인데, 이분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진성 고객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수억씩 하는 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분께서 어떻게 부동산의 세치혀에만 의지를 하겠습니까? 네이버에 힐스테이트 고진영만 검색하셔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조금 숙지하신 후에 저 같은 공인중개사와 상담하시면 더 훨씬 구체적이고 깊고 알찬 상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